우선 빅그아트는 빚고 그리는 미술이라는 뜻이고 저는 원래 도예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도예 전공을 하다가 어, 원래 작가가 되려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포스코 교육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음,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조금 아동 미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8년 전에 혼자서 차린 게 고양이가 그린 그림이라는 아주 작은 교습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7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도자기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저희가 생긴 지 3년 됐거든요. 빨리 성장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프랜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또 미술학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베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교과 연계 수업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조금 좋아하세요. 그냥 여기는 단순히 그냥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해오는 곳이 아니라 뭔가의 정보를 얻어서 학습으로 이어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미술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뭔가 원데이 클래스로 하나하나 끝나는 것보다 이게 단계별로 이어지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재는 일단 처음에 가맹을 맺으시면 드로잉 교재가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드로잉, 소묘, 수채화, 풍경화 교재가 다 제공이 돼요. 처음에 제공되는 건데 코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코팅된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3학년 이상부터 중학생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생 교재가 매달 나가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매달이 아니라 매 학기.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래서 지금 3년 됐으니까 총 5건이 나왔거든요. 이번 겨울에 나오면 6건째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사람 그리는 거 어려워하니까 동색 그리는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 매달 원장 세미나를 제공하는데 오늘 또 원장 세미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마케팅이나 홍보나 노무, 세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 예전에는 뭐 우리가 꽃꽂이 플로리스트 불러서 11월에는 플로리스트도 했고요. 저번에는 또 레진 공예 불러서 레진도 했고 이렇게 전문가 불러서 할 수 있는 공예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직접 자기가 해봐야지 아이들한테 잘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원장 세미나는 무료예요. 근데 무료로 하는 이유는 원장님이 100을 알면 90을 알려줄 수 있는데 50을 알면은 30밖에 못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이거를 조금 접목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원장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오시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해드리니까 뭐 지방원들은 못 와도 걱정 없고요. 처음에 이제 가맹비에 포함된 게 명함, 현수막, 스티커, 뭐 배너, 리플렛, 전단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가요. 그래서 초도에는 이런 홍보 물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인사동 정기 전시회가 열리는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면 제주나 청주면 우리가 참여를 못한다 하시면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원하는 친구들만 참여를 하는 건데 그래도 같이 하면 장점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엄마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예쁜 곳에서 뭘 하겠어요?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올리겠죠. 그러면은 카톡이나 또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전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매년 전시회를 하는 프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매년 뭐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원하는 친구들만 접수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메리트가 커서 이것 때문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지방원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게 약간 홍보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대신에 저희가 피드백 어플을 쓰는데 그 어플을 대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하는 입학 원서라든지 뭐 가능한 한 교육청 제출 서류, 재료비 서류 이런 것들을 다 발급을 해드려요. 사실
미술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교육청마다 법이 다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좀 이거 써야 알려드리고 되는데.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거 응. 그리고 이게 재료비 서류인데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재료비를 등록을 못하는 곳들도 있어요. 분당 단가라는 게 존재해서 분당 단가에 맞춰서 하려면 사실 한 달 3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교육청에 낼 수 있는 서류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만들어 드리고 빅카트 도자기 수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냥 다른 일반 공방에서는 좀 그냥 단순히 그릇 만들기, 컵 만들기. 오늘 뭐 컵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접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트리 만들어요? 이렇게 다른 공방이나 미술학원에서 한다면 저희는 매달 프로젝트니까 만약에 음악이 주제였으면 음악의 공명, 음악의 증폭, 음악의 세기, 높낮이, 크기 이런 걸 다 배운 다음에 그 도자기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자기 스티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야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될지 아이들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스피커 만들기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만들기 행위로 끝나는 건데 아이들이 입체를 알면은 신기하게 평면도 익히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입체를 평면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어머니 입체를 모르면 평면에도 그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입체 수업을 해야지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그 구 같은 거 소묘로 그릴 때 평면에다 그리는 건데 입체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명암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입체를 모르면 애들은 끝까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수업할 때도 꼭 도자기 수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이랑 뭐 유리랑 뭐 꽁트 한다. 대신 입체 조형 수업은 꼭 해야 된다. 대신 어머니 저희는 저희 학원에서는 뭐 저희가 뭘 안 쓰냐면 우드락이랑 클레이를 안 써요. 클레이 수업을 안 하고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쓸모 있는 걸 만들어 갔을 때 집에서 그 활동이 이어지면 엄청 성취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라 도예를 하는 거지. 우리 빅카트가 도예를 꼭 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예를 안 하는 원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 상황에 따라 홈스쿨이면은 가마를 놓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못 한다. 그러면은 교회 대신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미술 학원을 하는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 돈만 생각하면 도자기를 팔면 돈을 더 벌어요. 오늘 또 이제 공예 트렌드 페어에 다녀왔는데 제가 예전에 도자기 액세서리 팔 때 하루에 200만 원씩 팔았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삶의 가치가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저희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왜 미술학원에서 일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중에 차리려고요 하면 오케이예요. 그럼 차릴 예정이니까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요 하기에는 구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강사들은.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돈을 벌 거면 차라리 진짜 반영구 문신을 배워서 하루에 한 명만 해도 그거보단 많이 버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가맹점 원장님한테도 하는 말이 아이가 몇 명인지 우리 학원에 뭐 200명이 다녀서 행복하다, 300명이 다녀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재밌고 행복해 아이들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몰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가 상을 막 타왔어요. 그럼 엄마 좋아하겠죠? 미술상을 탔어요. 근데 아이가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럼 엄마들은 그만두게 해요. 근데 아무리 엄마들이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애들이 나 여기 너무 다니고 싶어 하면 보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자꾸 채워주면 부모님이 소멸을 원한다고 소멸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만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소비자는 엄마니까 원하는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엄마의 만족도도 높이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이려면 이런 공예 수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